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2023년 12월 2일 제 S&P 500 투자일지 이렇게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파트 대신에 주식 투자에 진심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야기 앞서가지고 자기 주관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좀 판가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여러 사람들에게도 길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자기 밀도와 관계 밀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기 밀도는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생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수준을 말하고, 관계 밀도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에 자신을 맞춰가는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밀도가 낮은 편이고 오히려 관계 밀도가 높은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닭장 아파트라고도 불리잖아요. 이렇게 아파트에 다 같이 몰려 사는 게 이게 닭장에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확보도 쉽지 않고, 그리고 주거 공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 그런 안락함, 자연과의 친화성 이런 것보다는 당장 경제적인 가치, 효율성, 그리고 생활의 편리성만 이렇게 강조가 되잖아요. 닭장에 있는 것처럼. 이 닭들도 보면은 방목해가지고 키우는 유정란 알들은 가격이 비싸요. 왜냐면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떨어지기 때문에 비싸게 받고, 이렇게 케이지에 가둬서 이렇게 모아서 직접 해서 키우는 닭이 낳는 알이나 고기는 더 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만 주거 환경이 강조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제 모여 살다 보니 주변에 보이는 것도 다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 사람들 간에 비교하는 거 정말 쉽잖아요. 누구는 30평대 살고, 누구는 타워형 아파트에 살고 있고, 판상형 살고 있고, 뭐 주상복합 혹은 대단지, 서로 정량화에 수치화하기 쉽고 서로 영향을 또 받게 되고 비슷한 삶을 살게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는 제 생각에는 아파트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외통수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두 가지 세대의 부류를 나눠봤어요. 첫 번째 세대는 20, 30대 혹은 40대일 수도 있으면서 조건은 미혼, 그리고 무주택인 청년층. 그 반대쪽은 뭐 30대일 수도 있지만 40대, 주로 40대 이후 은퇴를 앞둔 혹은 이미 은퇴를 한 중년이나 노년층, 이렇게 세대를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양쪽 세대 간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에 대한 입장을 보면은 청년층은, 이건 물론 저는 핑계라고도 생각이 좀 되긴 하는데, 아파트가 비싸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고,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초저출산이 초래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 반대쪽으로는 이미 이 아파트로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노후자산이죠. 중요한 노후자산이고, 그래서 하락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파트 가지고 재산을 불려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정치인들조차도 나이가 이제 40대, 50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세대들한테 본인들도 그런 아파트 가지고 자산이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반면에 그렇다면은 이것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생겼다면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합리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면, 젊은 세대도 사실 아파트를 사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 자산의 큰 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이제 집을 산 젊은 세대들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서 다른 거 모르겠고 내가 산 아파트는 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가격이 오르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기성세대는 아파트 하나 믿고 내가 노후 대비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지느냐. 안 그래도 지금 노후 빈곤이 심각한데 아파트 가격마저 떨어지면은 진짜 앞으로 나 죽으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서로가 물고 물리는 지금
외통수에 빠져 외나무다리에서 서로가 이제 만나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정치인들도 이렇게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국가의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을 정하시는 분들께서도 부동산에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아파트는 앞으로도 계속 부양을 시킬 것 같아요. 국력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라도. 그래서 저도 어차피 한국에 사는 이상은 네, 최소한 실거주 한 채까지만 보유를 하고 다주택까지 욕심을 내지 않을 거지만 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이기적인 인간임을 좀 솔직히 이실직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제조업 그런 강국이잖아요. 수출 품목을 살펴보면은 네, 이제 직접 캐러라고 되어 있는데 반도체나 전자제품들 혹은 뭐 정보통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석유 정제 상품 네, 뭐 자동차 부품들 이런 것들로 먹고 살고 있잖아요. 뭐 LCD도 있고 기계 부품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으로 돈을 뭐 천연자원 농업으로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없어요. 보시면 다 제조 사람이 열심히 자기 노동력 갈아 넣어가지고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막 열심히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해서 팔아먹어가지고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런 나라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살기 좋다고 하는 부럽다고 하는 캐나다를 보면은 천연자원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석유가 나고 거기다가 네, 석유 정제도 하고 있고 석탄, 철광석, 구리 이런 것도 나고 있고 그리고 땅도 엄청 넓기 때문에 곡물도 충분히 잘 자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제조업이 물론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천연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막 그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그 천연작물 캐가지고 수출하고 이런 식으로 사회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사는 것 자체가 좀 수월하다. 호주는 더 사기 같은 나라인데요. 호주는 철광석도 많고 석탄, 가스, 구리, 금, 뭐 알루미늄 이렇게 뭐 물론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외의 땅에서 천연자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우리처럼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노동력 갈아넣지 않아도 그냥 나라에다가 금괴를 쌓아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가는 난이도가 높은 나라에서 태어난 게 맞고요. 그건 좀 아쉽게 생각하지만 어쩌겠어요. 운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저는 아파트로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집안 식구끼리 한 사람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지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삼촌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고모한테 주고 고모 주머니를 빼서 아빠 주머니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도 됐다가 한 사람은 또 뺏겨가지고 거지가 됐다가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같은 나라 안에서 돈을 뭐 돌리고 하는 거 하지 말고 제조업 수출 강국답게 이런 입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이런 제조 연구 기반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수출의 역군이 되고 있는 회사들이 투명하게 그리고 성장성 있게 경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런 식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코스피를 제가 계속 개스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뭐 밴드권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스피도 좋은 건전한 투자 문화가 정착되어서 우상향하는 S&P 500처럼 우상향하는 그런 종목이 지수가 되어가지고 저도 S&P 500이 아니라 코스피 200에 장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기업에 투자한 지분에 프리미엄을 붙여서 사람과의 사고 파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기업에 투자한 지분이라는 거는 좀 간과하고 이 프리미엄들을 붙여가지고 사고 파는 거에만 너무 집중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여기서 다시 또 아파트에 대해서 말해보면은 아파트는 제 생각에는 가치 저장 수단일 뿐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그런 재화죠. 차라리 미국처럼 미국의 연금 제도인데 401k나 로스처럼 주식이나 펀드가 우량한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가 은퇴 준비 수단의 주요 수단이 된다면 기성세대들이 축적한 부가 다시 회사에 투자되고 그 회사에 이제 젊은 세대들이 고용되고 거기서 돈을 벌어들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S&P 500 이야기 해야죠. 네, 52주 신고가를 이제 갱신한 한 주였는데요. 네, 산타랠리가 오는 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 달러는 1,200원 후반대 이렇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걸 좀 찾아보니까, 네, 뭐 헤드라인만 봤어요. 금리 인상이 멈춘 거 아니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또 왈가왈부 지금 여기서 기사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금융이나 이런 언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적당히 좀 걸러듣고 이거에 휘둘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 주 저는 타이거 미국 S&P 500을 186주 이렇게 매수했고요. 스파이지는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S&P 500 투자 성과인데요. S&P 500 지금 현재 평가 금액 기준으로는 7,357만 원 이렇게 매수를 해놨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제가 원래 스파이지가 좀 더 많았었는데 지금 연금저축하고 IRP에서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미국 S&P 500 비중이 드디어 스파이지를 추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경제적 자유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지금 저번 주보다 마이너스 0.02% 정도 하락을 했는데 27.49% 이렇게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투자금은 평가 금액 기준으로 1억 5,600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 S&P 500 투자 일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